재판 연구관들의 보고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전원 합의체 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속행기일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전원 합의체 회의상에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재판 지연 자체가 이례적이었다라고 봐야죠. 이게 첫 단추가 이상하게 끼워지다 보니까 지금 이 현상이 발생한 걸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 빨리 상고 기각은 굉장히 간단한 결론이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냥 상고 기각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선 전에 상고 기각을 함으로써 그냥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가능한 방향으로 보이기는 하죠. 저는 예단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처럼 벌써 대법원장 탄핵 관련된 얘기가 언급된다든지, 대법원장이 정치에 관여한다라고 비판을 한다든지, 사법부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은 저는 지금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5월에 선고가 날라면 그것도 좀 힘든 확률인데, 네.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기각이었을 때나 확률이 올라간다고 좀 보는 게 맞을까요? 좀 추론하는 그렇죠. 게. 현실적으로 상고 기각이라는 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뭐 이렇게 후폭풍이 덜하다고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근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든지 파기 자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법이 정치의 영역에 관여하는 형태가 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확률적으로 더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너무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벌써 민주당의 의원들은 5월 중에 선고하려고 하는 것 같다. 또 5월 10일 이제 후보 등록일 이전에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하는 분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법조인들도 아마 5월달 선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볼 것 같고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그 회부된 날 심리 시작하고 이틀 만에 속행기일 또 잡고, 이게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뭐 그 재판 실무상 봤을 때 얼마나 이례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대법원 같은 경우에 통상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에 전원 합의체 회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벌써 이틀 만에 두 번 전원 합의체 회의를 하게 된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지금 네. 그 재판 연구관들이 기록을 보고 보고서라도 준비를 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2일 소부 배당했다가 바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했기 때문에 재판 연구관들의 보고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전원 합의체 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속행기일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전원 합의체 회의상에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재판 지연 자체가 이례적이었다라고 봐야죠. 이게 첫 단추가 이상하게 끼워지다 보니까 지금 이 현상이 발생한 걸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633 원칙이라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다 아시는데요. 공직선거법은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반칙을 통해서 당선이 되면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합쳐서 1년 내에 확정 판결이 나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번 이재명 피고인 사건은 2년 2개월이나 시간을 1심에서 이미 끌었고요. 2심도 4개월 반이나 끌게 되면서 전부 합쳐서 거의 3년 가까이 그 재판이 끌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끝날 사건이 3년이나 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에서 서둘러서 3개월 내에 정확히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을 지연한 것이 이례적이지, 이 지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변론기를 2번 연속으로 잡은 것은 오히려 그런 이례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왜 속도를 낸다고 좀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그 대법원이 천명한 633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대법원의 그 속도의 문제에 관해서는 단순 634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633 원칙으로 한다면 이 선고 기한이 6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 가고 나서요. 633 6월 26일까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어떻게 보면 한 거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라고만 볼 수는 없고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 있었다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문제죠. 사법의 판단이라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됐다고 보이는 것 자체가 그 판결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이게 아무래도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대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평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표현은 좀 어폐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네, 이게 뭐 정치 시간표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은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은 누구도 예상 못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그 변호인을 통해서 소송 서류를 받지 않는다든지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일부러 재판을 끌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 국면이랑 맞물려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질질 끌어서 선거랑 임박하게 된 것인데 선거에 임박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어떤 적극적인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고 그냥 물러선다라고 하면 재판을 끄는 사람일수록 유리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지금 대법원이 속도를 내는 것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불리한 모양새라고 좀 보시는 거네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인 거고요. 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고 끄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다, 유리하다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상고 기각으로 되든 혹시라도 뭐 다른 나쁜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이것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보이지 않게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사실 대법원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걸 봐서는 오히려 상고 기각의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실 파기 자판이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99.9% 불가능하다고 볼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이것을 유죄로 바꾸는다든지 더욱이나 양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건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파기 자판이라는 건 양형까지도 대법원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당선 무효용이냐 아니냐 그 여부도 또 굉장히 큰 쟁점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파기 자판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그럼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 부분이 남는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어차피 이 대선 끝날 때까지는 판결이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결론을 낼 확률은 없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 빨리 상고 기각은 굉장히 간단한 결론이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냥 상고 기각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선 전에 상고 기각을 함으로써 그냥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가능한 방향으로 보이기는 하죠. 진영에 따라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사실 상고 기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판단이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무죄로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대법원에서 속행기일을 잡을 때는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표결하듯이 대법관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대법관들이 대법관의 이름으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늘 그 속행기일을 열었다는 것은 대법관들이 아직 그 결론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12명의 대법관들이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적어도 7명의 대법관이 같은 의견을 내야지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거관계나 사실관계는 동일했는데 1심과 2심의 법리 해석이 정반대였거든요. 그래서 1심의 법리 해석에 찬성하는 그 대법관들과 2심의 법리 해석에 찬성하는 대법관들이 각각 어떤 사람들이 어느 법원에 손을 들어줄지는 지금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단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처럼 벌써 대법원장 탄핵 관련된 얘기가 언급된다든지 대법원장이 정치에 관여한다라고 비판을 한다든지 사법부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은 저는 지금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결론은 아직 대법관들의 심리가 다 끝나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좀 기각적으로 무게를 두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5월 선고설도 나오는데 5월 선고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전원 합의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대법관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전원일치, 만약에 5월에 선고를 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전원일치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모아진 상태에서 결론이 내려져야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5월에 선고가 날라면 그것도 좀 힘든 확률인데, 네.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기각이었을 때나 확률이 올라간다고 좀 보는 게 맞을까요? 좀 추론하는 그렇죠. 게. 현실적으로 상고 기각이라는 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뭐 이렇게 후폭풍이 덜하다고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근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든지 파기 자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법이 정치의 영역에 관여하는 형태가 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확률적으로 더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너무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벌써 민주당의 의원들은 5월 중에 선고하려고 하는 것 같다. 또 5월 10일 이제 후보 등록일 이전에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하는 분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법조인들도 아마 5월달 선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볼 것 같고요. 보통 그 대법원이 심리기일을 잡는 것은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습니다. 근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 법상으로 모든 사건에 최우선해서 심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잡히던 기일 외에 변론을 더 여는 것이거든요. 당시 권순일 대법관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피고인의 2심 유죄가 무죄로 바뀔 때도 전원합의체 변론 기일은 딱 한 번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벌써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변론 기일로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쟁점이 남아있다면 다음 주 정도에 추가 검토를 거쳐서 선고 기일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